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갑상선암의 적극적 추적 관찰의 명과 암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갑상선암은 혹시 뭐 걸리시거나 주변에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거북이암이라고도 불리고 갑상선암을 진단받고도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수술을 언제 할지 그 타이밍을 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이라는 거는 암의 전 단계에서 제자리암 그리고 진행암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진행 속도가 보통은 이제 굉장히 암들은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왜 암을 조금 1 년만이라도 먼저 발견을 했다면 살 수 있는 환자분이 1 년보다 더 늦게 이렇게 검사 시기가 늦어져서 안타깝게 치료의 적기를 놓칠 수도 있는데 반해서 음 갑상선암은 이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천천히 걸려요. 그래서 심지어 뭐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거북이암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조기에 진단을 했다고 해서 바로 조기에 치료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는 암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갑상선암에서의 가장 큰 변화라기보다는 가장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제 시프팅이 일어난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예전에 한 2000 년대 초반만 해도 갑상선암을 진단받으면 바로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때가 제가 인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는 뭐 한쪽에 아주 작은 암이 있다고 해도 지켜보거나 하는 옵션을 주지 않고 갑상선을 제거를 했고 심지어 전절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갑상선이 있는데 한쪽에만 갑상선암이 있어도 전체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또 요드 치료까지도 많이 권하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인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씩 일본에서 이제 쿠마 병원에서 어떤 연구가 나왔는데 "갑상선암을 수술하지 않고 지켜봤는데 10 년이 지나도 사망하는 환자가 없더라."라는 연구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갑상선암을 전체 공격적으로 수술한 사람의 수술 결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갑상선암은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수술할 필요가 없겠는데 하는 내용들이 학회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점절제하던 거를 반절제를 하고 그리고 크기가 작은 거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 나라에서 갑상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연구 결과들이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최근에는 "갑상선 암이 1 센티보다 작으면 수술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켜봐도 된다." 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술을 하던 갑상선암의 초창기 때부터 지금처럼 암이 진단이 되고도 수술하지를 않고 지켜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유화된 유해진 최근까지 갑상선을 쭉 공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갑상선암은 진단이 되고 나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도 되고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봐도 된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라." 이렇게 환자분에게 수술할지 말지를 정하도록 권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더 당황하시죠.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물어봐? 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에 대한 그 데이터도 많이 알고 계신 텐데 왜 나한테 수술을 할지 말지 정하라고 하지?' 그래서 처음에 인제 그런 사실을 접하고 나면은 환자분이 오히려 좀 혼동스러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거를 수술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를 자꾸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진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나 어 직 수술을 하든 지켜보든 꼭 알고 계시면 좋겠을 실질적인 그 임상에서의 의사로서의 저의 고민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실질적인 교과서적이거나 피상적인 게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의 조기 치료는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인 거고, 보통 인제 조기에 발견을 하면 갑상선의 한쪽에만 갑상선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있는 쪽을 전체를 제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거는 '내가 암이 있으면 고 부위만 요렇게 도려내는 수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갑상선암의 수술은 갑상선암 주변만 도려낼 수 있는 기술은 없고요. 갑상선암이 진단이 되면 그 갑상선암이 있는 쪽 갑상선을 전체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오른쪽 갑상선에 암이 생기면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부분 절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 오른쪽 갑상선 전체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뭐 위치가 아주 치우쳐져 있거나 하면은 부분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매우 드물게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있는 쪽을 전체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술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이 '난 수술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고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보통 유방이나 뭐 고런 것들은 그렇게 고 주변만 이렇게 잘 도려낼 수 있는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상선은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이렇게 벌레는 요만큼 한 5 밀리 먹었는데 있는 쪽 4 센티가 넘는 갑상선을 전체를 제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손해가 큰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다 보니까 '우리 쪼끔 더 암을 키워 가지고 쪼끔 더 커서 컸을 때 수술하는 거면 안 될까?' 이게 너무 조그말 때 하고 이걸 다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런 걸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을 갑상선 절제술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아이 너무 작고 너무 지금 아까우니까 좀 뒀다가 보면서 하자. 그리고 갑상선암은 빨리 자라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술하지 않고 뭐 길면 5년 뒤, 10년 뒤에 조금 더 내 갑상선을 쓰다가 암이 자라나면 그때 수술을 해야겠어.' 그런 거를 바로 적극적인 관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찰을 해 주는데, 그냥 뭐 피상적으로 넋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 갑상선암이 자라나는지 혹은 주변에 전이를 일으키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추적 관찰을 해 준다라고 해서 적극적 관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적극적 관찰을 하는 경우에는 인제 언제든 그 중간에 뭐 변화가 생기면 즉각 수술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에 인제 아주 작은 전이가 분명하지 않은, 거의 뭐 이제 CT나 초음파상에서 전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면 의사 선생님에 따라 "작아도 수술을 해라." 내지는 "작지만 작으니까 수술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런 분도 있고, 어 뭐 수술할지 말지 본인이 좀 생각해 보고 공부해서 생각해 보고 정해 봐라. 이렇게 옵션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작은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1 센티보다 작을 때를 말해요. 근데 이 작은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지만 전이가 심하게 뭐 작더라도 일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학회에서, 우리나라 학회, 미국 갑상선 학회, 유럽 갑상선 학회에서 수술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도 종류가 있는데, 종류 중에는 갑상선 유두암, 그리고 크기가 1 센티보다 작고,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뭐 여러 가지 뭐 위험 인자가 없는 거. 그래서 결국 림프절 침범이나 원격 전이가 없고, 또 공격적인 예후를 보이는 세포 형태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적극적 추적 관찰에 대한 논문을 처음 발표한 쿠마 병원에서는 갑상선암의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뭐 목소리를 내는 신경 근처나 기도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작더라도 목소리의 변형이나 기도 침범을 일으켜서 수술의 범위를 크게 해야 되는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갑상선암을 어
추적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단서를 주는 것이 환자가 수술과 적극적 관찰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단점을 우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에게 잘 이해시키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적절 이게 뭐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게 되고 환자분들께서 직접적인 공부를 좀 하고 고민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이론적으로는 지금 말한 대로 1 센티보다 작고 전이가 없고 그리고 위치도 나쁘지 않을 때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결국 이게 또 임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좀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림프절 침범은 아주 작을 때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초음파나 CT상에서 전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막상 수술을 하고 보면은 전이가 있었던 경우도 심심찮게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공격적인 예우를 보이지 않는 세포형이어야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유두암이 대체로 예후가 좋은데 유두암 중에서 몇몇 그 서브타입은 예후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유두암은 조기에 수술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타입을 미리 알고 그 서브타입이 나쁜 게 아니면 지켜봐도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직 검사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하는 세친 검사나 총생검으로 이 서브타입을 알기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게 가능한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서브타입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최종 병리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론과 실제의 갭이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없고 서브타입도 좋으면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잘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음. 이거는 우리나라 갑상선 학회에서 적극적 추적 관찰은 이럴 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뭐 카테고리 세친 검사를 시행했을 때 5 단계나 6 단계로 진단이 되었는 1 센티 이하의 결절, 즉 암이라고 진단된 1 센티 이하의 결절 중에서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 또는 원격 전이가 의심되지 않고 그리고 요 옆에 이거는 중요한 장기 근처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 주변의 근육, 기관 그리고 신경 또는 유관적으로 다른 조직을 침범하는 소견이 없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목소리 변화나 이런 게 우리 임상적으로 없어야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말한다시피 공격적인 조직 아형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로 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번 림프절 전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100%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원격 전이도 뭐 100%는 알긴 어렵지만 갑상선 암은 원격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종류의 암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적 뭐 크게 뭐 적극적 관찰하는 데 배리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갑상선암을 왜 수술하지 않고 지켜봐도 된다고 하는지 그 근거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논문에서 보면은 암이 자라나는 속도 또 새로운 림프절이 일어나는 비율이 매우 낮아요.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보는 동안에 새로운 측경부라고 하는 것은 중심부와 그러니까 림프절에는 중심부가 있고 측경부가 있거든요. 중심부는 이 기도를 중심으로 경동맥의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의 가운데 이런 임파선은 실은 갑상선암에 위치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전이가 쪼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 말고 목 측경부라고 해서 요 경동맥의 바깥쪽의 측경부에 전이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까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범위가 좀 확대되는 건데 거기까지 림프절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재발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가 조금 늦어져서 죽는 사람은 없었다.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없었다라는 논문들의 결과를 가지고 작은 갑상선암을 지켜볼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이 연구 데이터가 뭐 한 민족이나 아주 소규모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동양인, 서양인, 유럽 또 서양 중에서도 미국, 유럽 뭐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모두 이 비슷한 결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갑상선암을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안전한 어떤 하나의 추적 관찰이 하나의 그 트리트먼트 치료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러면 언젠가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절대 커지지 않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좀 어떤 경우에로 한정이 되느냐 하면은 환자분의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경우겠죠. 연세가 뭐 한 뭐 70, 80 이 정도의 뭐 작은 1 센티보다 작은 갑상선암을 발견했다. 그러면 한 10 년, 20년 정도 더 우리 인간의 여명을 100살 정도로 만약에 요새 본다고 한다면 10 년, 20년 정도는 수술하지 않고 암이 커지더라도 내가 죽을 때 그냥 뭐 가지고 죽으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켜볼 수 있다고 하는데 비교적 젊은 연령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나이가 30살 혹은 40 살에 갑상선암이 진단이 됐다면 이거는 일생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60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고 갑상선암이 변화가 없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걸 기대하기에는 환자가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연세가 40세 뭐 50세 이런 연령은 젊기 때문에 일생에서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좀 미룬다. 아예 안 하고 평생 산다기보다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수술을 조금 미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인제 연구들의 대표적인 건데 일본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은 수술 1,235 명의 평균 나이 연령은 60세 정도였는데 이분들이 인제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3 밀리 이상 커진 사람이 10 년에 8% 5 년에 4.9% 였다. 그러니까 지켜보니깐 한 5년 지켜봤더니 100명 중에 한 5 명이 좀 크기가 커지더라. 그리고 10 년을 봤더니 한 8 명, 100 명에 8 명의 크기가 증가하더라. 그런 거였고 또 옆에 보면은 여기 임파선 전이가 언제 얼마나 이 사람들에서 생겼나라고 봤더니 5 년을 지켜봤더니 100명 중에 1.7명 정도에서 전이가 보이더라. 10 년을 봤더니 4% 정도가 임파선 전이를 유발하더라.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쭉 추적 관찰하다 보니깐 전이가 결국엔 생기고 그래서 뭐 그때는 이렇게 전이가 생긴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적극적 추적 관찰을 할지 수술을 시킬지를 고민할 때 의사들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어떤 경우에는 환자한테 옵션을 주지 않고 그냥 수술을 권하거나 아니면 지켜보라고 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환자가 너무 어리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그냥 어차피 이거는 평생에 걸쳐 봤을 때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젊은 편이면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암에 그러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있다는 것이 지켜볼지 말지의 어떤 결정하는 그 요인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두 개까지는 모르겠지만 막 4-5개 이런 혹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갑상선은 갑상선암이 잘 생기는 갑상선 기질 바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조기에 수술을 해도 크게 뭐 아깝은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암의 위치가 기도나 목소리를 내는 신경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작더라도 크기에 상관없이 환자분에게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보통 그냥 "위치가 좋지 않으니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혹은 "중요한 장기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작지만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림프절 전이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좀 제가 곧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한계가 있다. 림프절 전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족력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조기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가족력이 있으면 이분들은 좀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뭐 좀 수술을 권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추적 관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성실도예요. 그 환자가 제가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본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술을 결정한 사람보다 더 병원에 잘 가셔야 됩니다. 뭐 오라는 날짜에 잘 못 가고 나는 외국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약간 병식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갑상선암이 물론 마일드한 암이기는 한데 그냥 너무 마일드하게 생각해서 '아이고 뭐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다면, 실은 이것도 질병에 대해서 쪼끔 병식이 별로 좋진 않은 거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작은 암을 크게 키울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의 성격, 그리고 질환에 대한 이해, 이런 걸 고려해서 담당 의사가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너무 예민해서 막 작은 갑상선암이고 정말 뭐 현재 눈에 보이는 전이가 없다고 해도 내가 뭐 너무 전이가 일어날까 봐 무섭다든지, 아니면 또 개인적인 경험이 있겠죠. 뭐 옆에 누구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혹은 누구의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필이면 또 갑상선암이 굉장히 진행된 상태여서 굉장히 수술을 크게 하고 치료를 하느라 고생을 하고,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그것과 다른 경우지만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실은 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것을 권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뭐 의사가 어떤 것이 가장 좋겠다고 결정을 하지만 해 주지만, 그리고 권고를 해 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죠. 그리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적극적 추적 관찰을 언제까지 할 거냐, 뭐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그렇죠.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또 의문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결국에는 병이 진행을 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지켜본다고 하는 것이, 그 암이 절대 커지지 않고 절대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처음 진단됐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10 년, 20 년이 있을 거라서 지켜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병은 진행은 하겠지만 그 진행의 속도가 더디고, 그 진행이 돼서 어떤 시점까지는 초기 치료랑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이, 그리고 환자의 생존율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치료를 해도 예후가 같기 때문에 쪼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쪼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로 전환을 하는 건 병이 진행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병이 진행되는 거냐? 일단 크기가 커졌어요. 갑상선암이 본래 사이즈보다 한 3 밀리 이상이 커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임파선 전이가 확인됐을 때예요. 여기서 보시면 영어라서 쪼끔 잘 모르실 그러니까 낯설은 표현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New Biopsy Proven 어 그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새롭게 조직 검사에서, 세포 검사에서 암의 전이가 림프절에서 확인이 된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는, 처음 발견했을 땐 림프절 전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었죠. 근데 지켜보다 보니까 림프절 전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제 더 이상 지켜보지 말고 수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환자분이 암이 진단이 되면 제일 궁금한 게 내 병기,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게 뭐 진행을, 그러니까 내 병기가 가장 궁금하고 내가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이가 없는 게 더 초기가 되니깐요. 그래서 내가 전이가 없고 아주 사이즈가 작고 해서 처음에 진단받을 땐 기분이 좋았는데, 지켜보다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아주 초기 단계를 벗어나서 쪼끔 초기지만 그래도 쪼끔은 진행된 초기 상태가 되고, 그때 되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고런, 제가 이렇게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켜볼 때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쪼끔 생각을 덜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의 크기가 커졌어요? 제 암이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이런 것만 궁금해하시는데, 실은 제가 보는 거는 커지는 것 그 자체보다는 전이 여부를 굉장히 유의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전이가 있는 게 너무 싫은 경우들이 있으세요, 환자분의 성격에 따라서. 나는 전이가 보통 한 대여섯 개까지는 있어도 재발의 위험이 높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실은 그것도 임상 의사 입장에서는 전이가 있는 거보다는 없는 게 더 좋아요. 더 깨끗하죠. 그래서 처음에 수술했을 때 이제 수술을 했는데 뭐 크기가 작을 때 했고 그래서 했는데 전이가 하나도 없으면 그런 분들은 확실히 재수술을 할 확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다가 뭐 10 년, 20 뭐 10년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 임파선 그 갑상선암이 자라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했더니 임파선 전이가 네다섯 개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실은 전이 앞으로 재발이 전혀 없을 거라고는 어 음 뭐 바로 얘기하기는 힘든 거예요. 쪼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면 이제 학회를 가 보면 이 적극적 추적 관찰을 옹호하시는 분과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정말 극단적으로 그 두 그룹 간의 의견 충돌이라기보단 각자의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제 그 의사의 태도는 중립적인 태도로 지켜보거나 수술하거나를 설명해 주게 돼 있긴 한데 이게 의사 사회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딱 정답이 치우쳐져서 나오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건 아직도 뭐 어느 거 하나가 더 우월하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어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 개인적으로는 수술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지켜보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환자라도 물어봤을 때 A 병원에 가서 A 대학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이거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생님이 자기는 수술하는 게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는 환자한테 "아니 암이 있는데 그 나중에 진행되고 전이 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빨리 수술을 하세요. 당연히 빨리 수술하셔야죠. 당장 수술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아 수술을 해야 되나?' 했는데 또 수술이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거 좀 옆에 뭐 어디서 또 찾아보니까 수술하지 않고도 지켜본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게 인제 내 몸이고 내가 이제 한 군데 정도는 더 물어봐야지. 그리고 또 뭐 B 대학병원을 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아유 이렇게 작은데 뭘 이런 걸 벌써 수술을 하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다가 한 6 개월이나 1년 주기로 초음파를 보면서 커지면 수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걸 나오는 환자분이 이제 혼돈이 되시겠죠. 왜냐하면 A 대학병원도 B 대학병원도 훌륭한 대학병원일 거거든요. 제가 그 이유는 제가 학회를 가 보면 훌륭한 A 대학병 선생님과 B 대학 선생님의 의견이 다른 것을 종종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인제 환자분이 그러면 또 제3 의 병원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전 거기서부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렇게 권위가 있는 병원에 두 군데 정도를 물어봤으면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한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럼 세 번째가 만약에 수술하라 그러면 그럼 뭐 2대 1 이라고 수술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럼 또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가게 돼요. 4 번, 5 번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배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별로 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암을 잘 보시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작은 갑상선 아주 초기에 발견할 때는 '아 수술하기 너무 아까운데.' 근데 지금 수술하면 임파선 전이도 없을 거고 그러고 나면 재발도 아주 없어서 아주 깨끗하게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겠어.' 하는 이런 것이 조기 수술 옹호론자고요. 좀 지켜보자고 하는 거는 '에휴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좀 이따가 수술해서 설령 그 사이에 좀 전이가 생기더라도 이거는 뭐 환자가 죽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뭐 최악의 경우엔 전이가 일어나서 수술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전이 됐던 자리 옆에 또 임파선 전이가 또 발생을 해서 한 번 정도 더 수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확률도 높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뭐 그거에 걸릴까 봐 굳이 뭐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게 맞겠어? 그냥 지켜보는 게 맞지. 그래서 그리고 아깝잖아. 그 뭐 1 밀리 아니 5 밀리 밖에 안 되는 건데 내 갑상선
만약에 절제를 다 이렇게 있는 쪽을 다 해 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면 그 순간 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급할 거 없어. 왜냐면 안 죽거든. 이런 그룹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 있는 거는 환자의 멘탈이죠.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막 가슴이 막 내가 막 바람만 불어도 이 암이 커지는 것 같고 막 목이 어느 날 막 목이 너무 아프다고 막 하면서 오세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죠? 안에 이게 뭔가 잘하고 있을까 봐. 그래서 그 멘탈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으로 딱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 환자분 의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음 그냥 환자한테 옵션을 주는 것 자체가 정답이 아직은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성격과 주변에 자기가 이건 그래서 갑상선암은 자기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요새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각종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다 갑상선암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갑상선학회든 내분비학회든 거기서 공식적인 채널 이렇게 막 너무 마이너한 개인 말고 좀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다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본인이 어느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또 단지 이런 게 있어요. 이 갑상선암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같은 갑상선암이라 그래도 100 이면 100 사람이 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게 진짜 뭐 자식이 많아도 다롱이듯이 다 똑같은 케이스는 잘 없어요. 그냥 비슷한 케이스들을 그룹핑할 뿐이죠. 그래서 남이 그랬다고 나도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언제나 그 본인의 그 개별화된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병원을 잘 정해서 진료를 받기로 했으면 그냥 그 선생님하고 자기가 궁금한 걸 잘 묻고 어 그 치료를 믿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인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다른 데 가서 확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 진료 본 선생님이 나는 이렇다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라고 물어보면 물론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서 재평가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거는 그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 진료 보고 그 얘기를 하신 선생님한테 왜 그런 건지를 더 물어봐야지 제3 의 병원에 가서 또 물어보는 거는 여러 가지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이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그래서 제가 인제 적극적 추적 관찰은 내과에서 하죠. 그래서 제가 수술하지 않는 분들은 지켜보는데 전 지켜볼 때 항상 고민이 '림프절 전이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 현재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것 같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수술을 했더니 전이가 있는 경우가 상당한 경우에서 관찰이 된다. 이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어그레시브한 패턴을 보이는 세포 타입은 수술하기 전에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분이 지켜볼 때 전이 발생에 대해서 이제 좀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그 전이가 발생하면 뭐가 안 좋은 거냐면은 수술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어떤 인제 지켜보는 것의 최악의 케이스를 하나 들려 드리면 크기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작았는데 음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전이가 일어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임파선 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어. 내지는 광범위하진 않지만 하나라도 인제 그 측경부로 전이가 넘어가요. 그러면 실은 갑상선이 두 개인데 하나만 뗄 수 있었던 경우에서 그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 나머지 한쪽도 살리지 못하고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측경부 전이가 있으면 보통 전절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 중에 하나에 암이 생겨서 하나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버티다가 갑상선 두 개를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는 심심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켜볼 때 이거 적극적 추적 관찰을 하다가 너무 병이 커졌네. 이런 커진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진짜 신기하게 10 년이 지나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갑상선암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 이분이 너무 빨리 알아서 마음고생만 했지 10년 뒤에 알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갑상선암도 아는 게 병일 때가 있고 아는 게 힘일 때가 있고 뭐 진짜 괜히 알았다 싶다가도 뭐 '괜히 지켜봤나? 그냥 지켜볼 걸 그랬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진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민이 항상 저는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고민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진료를 보고 있는 분들도 하고 계시고 그 고민의 과정을 드러내지 않고 결론만 말해서 뭐 "설명이 너무 짧은 것 같다."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기 뭐 수술하라고 했다.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뭐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자기 마음속에 인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럴 때는 거기서 더 여쭤보셔야 돼요. 혹시 뭐 "왜 수술을 해야 돼요? 저 지켜볼 수는 없는 건가요?" 내지는 뭐 어떤 걸 이제 덧붙여 물어보면 추가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적극적 추적 관찰을 하든 수술을 하든 그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질문 들어오신 거를 하나를 해 볼게요. 꿈을 이루다 F1 씨 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78세 어머니 갑상선 혹 추적 관찰 중인데요. 연세가 많으시면 수술 권유하지 않으시나요? 크기도 작고 모양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연세가 많아서 추적 관찰하자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이거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일단 78 세신데 아주 건강 상태가 좋으면 요새는 78 세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그냥 요새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한 80 아래쪽에 정정하신 분들은 뭐 진짜 너무너무 생체 연령이 젊으셔 가지고 수술하는데 아무 무리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수술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얘기했지만 암이 아니면 수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크기가 작고 모양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얘기인 즉슨 암일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암이 아닌데 수술을 왜 해요? 어 근데 여기서 쪼끔 내가 질문을 발전시켜서 물어본다면 78세 어머니가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됐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실 때 굉장한 고민에 빠져요.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78 세시고 갑상선 암인데 만약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어머니의 다른 컨디션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이 어머니가 100 살도 사실 수 있을 정도의 현재 컨디션이다. 그러면 수술을 연세가 많지만 오히려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갑상선암이 뭐 애매하게 한 7 밀리, 8 밀리야. 그래서 한 5년 지나면 크기가 좀 커질 수도 있어서 한 5년 지나면 한 1 센티가 될 것도 같아. 근데 5 년이 지나면 이제 83세 뭐 이렇게 되면은 연세가 많아질수록 수술할 때 마취나 그 수술 후에 그 회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이 다가 아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잘 회복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전신 상태를 다 고려를 해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실은 동반 질환이 있어. 그래서 그 동반 질환을 치료하느라고 너무 힘드신데 갑상선암은 실은 뭐 1 센티가 되고 전이가 좀 된다고 해서 당장 죽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도 10 년, 20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환자분의 여명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꿈을 이루다 님의 어머님은 그냥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뭐 크기가 작고 모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적 관찰하자고 하시는 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민굴라지 맞으시나요? MIGULAIJEI 님께서 "갑상선암 수술한 지 17 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 재발 위험이 없을까요? 좌우 모두 절제했습니다." 없죠. 보통 갑상선암의 완치를 보통 한 10년 정도 보는데 음 좌우 모두 절제한 이유 근데 실은 그 제일 수술했을 때 소견이 중요해요. 17년 전이면 실은 암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전체를 다 제거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반만 뗄 거를 예전엔 다 뗀 경우도 많았으니까.
그렇게 그런 경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완치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때 좀 전이도 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절제를 하고 요오드 치료도 하고 이런 경우라면은 실은 뭐 그래도 17년 지났으면 거의 완치가 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은 많이 20 년이 지나고도 재발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발 위험을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 그 병원에 다니시는 병원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이 인제 "완치가 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얼마에 한 번씩은 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저는 어떻게 보면 뜨내기잖아요. 17 년이 지나서 지나가다가 본 갑상선 의사니까 제가 말해 줄 게 아니고 17년 동안 열심히 봐준 병원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라요. 음. 그다음 김치 치즈 피자님께서 "초음파 검사할 때마다 검사하는 의사의 말이 조금씩 달라서 더 불안하다. 4 밀리짜리 결절인데 추적 관찰 1 년마다 하자, 2 년마다 하자라고 다르다. 이럴 때는 계속 믿고 가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초음파 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혹이 있고 그 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혹이 만약에 사람이라고 칩시다. "저 사람 예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구는 저 되게 예쁜데?" 그리고 누구는 "저게 뭐 예뻐."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왜 달라요?"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 년마다 보자고 하거나 2 년마다 보자고 했을 때는 그 검진의 이제 수준이 또 다 다르겠죠. 뭐 병원 의사 수준도 다 다를 수 있듯이. 그 병원에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가끔 저한테도 외래 볼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 다 하시고 "이 결과가 맞아요?"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저는 뜨내기잖아요. 직접 환자를 본 것도 아니고. 그건 저한테 물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과 다를 바도 없어요. 왜냐하면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보는 거라서 실제로 보지 않으면 잘못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잘 이렇게 어 이제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만약 그걸 정 물어보시면 저 실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물어보시면 이 사진에 찍힌 거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에 안 찍힌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초음파는 놓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김치치즈 피자님은 뭐 1 년에 한 번 하자고 하고 2 년에 한 번 하자고 하면 그 검진센터에서 괜찮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그 병원에다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추적 관찰을 하다가 나중에 수술하면 수술한 사람보다 결과가 나빠질 가능성은 없나요?" 있죠. 있어요. 꽤 봅니다. 그러니까 추적 관찰을 하다가 전이가 생겨서, 뭐 중심부 전이뿐만 아니라 측경부 전이, 임파선이 많이 전이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만 제거를 하면 됐던 초기 상황에 비해서 전체를 다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게 너무 억울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 적극적 추적 관찰은 아예 내 그 옵션에서 빼셔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추적 관찰하다가 나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추적 관찰하지 못하고 하지 말고 발견 즉시 수술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최초에 인제 이런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의 미래는 의사도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진짜 똑같이 10 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 없는 사람도 있고요. 뭐 불과 뭐 몇 년 만에 확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빠질 가능성은 10,000%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제 뭐 저는 그렇게 적극적 추적 관찰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이건 너무 이런 경우를 본다면 만약에 내가 환자였다면 그냥 처음에 바로 수술해 버려서 이런 후환을 없앨 걸 하는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뭐 환자분의 생각이 다 저 같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생각은 숨기고 그냥 환자분에게 되도록이면 중립적인 태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실 거는 근데 비교적 저 같은 내과 의사가 좀 중립적이에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수술이 저랑은 상 큰 상관이 없어요. 이를테면 뭐 뭐 환자가 수술을 하는 거는 하려면 저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보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환자를 막 뭐 이렇게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가끔 인제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은 수술을 선호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은 수술이 아무것도 아니고 얼른 떼 버리고 싶은가 봐요. 자기가 뗄 줄 아니까. 전 뗄 줄 모르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좀 수술하는 쪽의 진료를 보면 이제 많이 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외과에서 갑상선 질환을 많이 보는 경우에는 수술을 많이 권유받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수술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제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과 의사이고 내과들은 좀 중립적으로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뭐 제 경험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근님을 마지막으로 제 질문 받아볼게요. 저는 작은 결절이 있어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데 와인, 맥주를 좋아해서 일 주일에 두세 번 먹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안 좋으면 무알콜 맥주만 먹는 것이면 괜찮을까요? 저 결절은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절이 있다고 술을 못 먹을 이유가 없는데 의사에게 "술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술을 먹으라고 하는 의사는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러면서 의사는 또 술 많이 먹는다고 막 욕하잖아요. 막 제가 "이거 술 먹어도 돼요." 그러면 "술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막 "담배 피워도 돼요." 그러면 "담배 절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막 하루에 한 갑씩 피우고 막 그런다는 농담 아닌 실제로 그러면서 뭐 의사가 막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 담배 많이 해서 일찍 죽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결절이 이 술과 이어질 이유는 별로 없고 그냥 이거는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몸에 병이 생기지 않는 것에 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니까 그냥 뭐 무알콜 맥주는 상관없지 않나? 그건 뭐 탄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찝찝하시면 그렇게 하고 요새 뭐 일 주일에 두세 잔은 괜찮은 걸로 예전에는 왜 매일 한 잔 알코올은 괜찮다. 뭐 포도주 한 잔 괜찮다 그랬겠는데 그게 좀 더 타이트해져서 일 주일에 두세 잔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일 주일에 두세 번이면 뭐 맥주를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 아까 저기 17년 되셨다는 분은 저기 답글 올리셨네요. 주치 선생님께서 "3년 전에 완치라고 봐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완치죠.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게 이제 사람의 그런 심리죠.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자기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뜨내기예요.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이 환자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에 100 분의 1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완치라고 하고 완치라고 안 하는 거는 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나가다가 뭐 아무 말이나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말고 그냥 중간에 그렇게 자기가 들은 얘기가 혹시 좀 궁금하거나 미흡하거나 할 때는 그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게 그럼 병원을 아예 옮기시는 게 맞지 다른 데 가서 뭐 "이거 진짜 이런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실은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이 좀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하거나 지켜보라고 권고를 받으신 분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딱 뾰족하게 우월한 게 없어요, 지켜보는 거나 수술하는 거나.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성격과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냥 한참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내 마음에 편할 것 같아.'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서 담당 선생님한테 잘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갑상선암은 진짜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암을 진단받으셨다면 속상하시겠지만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치료하셔서 지내시면은 뭐 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선 제가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